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재현 소장입니다. 자, 요즘 그 경찰 공무원 시험 보니까 한 3, 4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대기업도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청년들이 전부 그 공무원 시험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그래요. 참 어려워지는데, 자, 역시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지금 현재 눈앞에 와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 불경기 때문에 그렇다.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저성장이니까 불경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좀 구조적으로 뭔가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권과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구조 조정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바람을 타고 그런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일자리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200개 일자리 정책 구조 조정한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교통 정리를 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그럴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림에서. 자, 이거 왼쪽에 보니까 2020년까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책도 나왔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갤럽 보고서가 예고하는 일자리 전쟁. 이제는 3차 대전이 일자리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히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업률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실업률이 대개 한 3%대죠. 근데 여기 보이는 이 보고서는요. 자, 실업률 3%대는 사실 말이 안 된다. 보다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소에서요. 맥키진 글로벌 연구소와 같이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3% 중반으로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비자발적 실업이라든가 또는 뭐 숨어 있는 실업, 뭐 예를 들면 청년의 그 휴학 중이라든가 또는 그 알바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실업률에서 다 배제를 한 거거든요. 그 건까지 합쳐서 한다면 거의 11%까지 나온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뭐 사실입니다. 그죠? 뭐 사실 선진국보다 우리가 실업률이 형식적으로는 3%대라고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체감 실업률은 11%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신문 기사도 제가 많이 봤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클 사람들, 청년 15 내지 29세 그네들의 실업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니까요. 자, 왼쪽의 그림이 이제 통계청 그림이고요. 이게 신문기사 그림인데, 이 파란 그 연한 색깔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빨간 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동월 대비해서 1월 달에 9.5%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거든요. 올해가 1월 달이면.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 높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금년도 내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뭐 16년 만에 실업률이 이 정도로 올라와 있으니까 1월 달이 이렇기 때문에 2월 달 이후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은 우리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변화를 한번 비농업 부분에서 변화를 한번 잘 체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 비농업 부분이라면은 아무래도 그 되게 화이트 칼라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단순 반복형 직무가 줄어들고 있죠.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그 정도가 높은 비정형 직무는 약간 늘어났어요. 하지만
비정형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결국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부가 집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정형 창의적 직무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가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미국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가도 나중에 그 여파가 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디지털 기업은 고용을 늘려주질 않습니다. 절대. 고용은 좀 줄이고 그 효율을 가지고 다른 쪽에 쓴다는 얘기죠. 자본 투자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자본 투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은 불경기냐 호경기냐 상관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본 투자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괜찮은 그런 쪽 관련주를 잘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돌파구는 있어요. 돌파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고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많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고, IBM 옛날 구경제 대표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페이스북 기업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IBM 기업 가치는 좀 낮죠. 근데 직원 수는 반대란 말이에요. 페이스북이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나머지 IBM 인원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태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자꾸 사라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IBM 쪽에서, 페이스북 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거는 한정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용보다는 자본 투자만 신기업들이 한다는 측면이 바로 그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삼성, 소니가 이제 구경제 대표 주자라고 본다면 애플, 구글이 신경제 대표 주자라고 지금은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인원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삼성, 애플 줄어든 거 보세요. 소니, 구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없어질 수밖에 없죠. 대기업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통계청에서 이제 고용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고용 수치들에서 좀 보완할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계청 고용 지표가 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되게 일반적인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 경제 활동 참가율도 있기는 있지만 이 부분은 자꾸 간과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불안정 고용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경제 활동 참여율의 변화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꾸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광의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집계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글쎄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광의의 실업률 같은 경우도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잣대를 가지고 자꾸 비교해 보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나오는 이런 건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들은 가능성이 좀 있고 또 선거 얼마 안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관련주를 보시면 되게 이런 것들이죠. 되게 다 중소형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밑에 그 대성창투나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다우기술이나 다우데이터는 조금은 이제 간접적인 종목이고 직접적인 종목은 윌비스나 에스코넥이나 사람인 HR인데 제가 볼 때는 윌비스나 사람인 HR 같은 경우가 좀 더 낫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윌비스 같은 경우가 좀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느냐. 실적 발표도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없죠. 에스코넥은 뭐 다른 VR 테마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제외입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 분할 건이 있어서 많이 내렸지만은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뭐예요? 이 종목들은 물론 관련성은 있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제 말씀 참고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